오래된 앨범을 꺼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빛바랜 사진 속 누군가의 얼굴. 지금은 연락조차 끊어진 사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얼굴이 유독 아름다워 보이는 건 왜일까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목소리를 매일 듣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의 표정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거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그토록 힘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그리운 이유가, 오늘 니체가 말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솔직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은 멀리할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을 때 왜 아름다워 보이는가? 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산은 고요합니다. 능선이 부드럽고 빛이 머물고 어딘가 신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직접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도리발을 걸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오르면 오를수록 숨이 가빠집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멀리 있을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서 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신중해 보이고, 말이 적은 사람은 깊어 보이고, 잘 웃지 않는 사람은 진중해 보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고, 그 상상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상화 idealization라 부르지만, 니체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거리의 파토스 pathos, der distance. 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 거리가 있어야만 진짜로 보이는 것들. 니체는 위대함이란 가까이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산 전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위대함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주름이 보이고 냄새가 보이고 습관이 보이고 결함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생기는 이유. 좋은 인연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연결을 원하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가까워지는 순간 조용히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기대. 처음에는 작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과는 오래도록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상대에 대한 믿음에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외로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인생에서 진심으로 연결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이미 자기 인생으로 바쁘고 오랜 친구들과는 만남이 뜸해지고 부부 사이조차 어느 순간 각자의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걸게 됩니다. 이 사람만큼은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갈망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니체는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기대하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 하는가? 기대는 사랑처럼 포장되지만 그 안에는 종종 나의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과정. 어느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직 후 그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대학 동창과 다시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 30년이 지났지만 첫 만남은 뭉클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매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건강 자랑, 자식 자랑, 과거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금세 화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인가?
두 번째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지. 세 번째엔 조용히 실망했습니다.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구나. 그리고 결국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 남성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기억하던 그 친구가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내가 그때 제대로 못 봤던 건가? 그것은 두 가지 모두입니다.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도 바뀝니다. 거리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가까워지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망의 본질입니다. 상대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상대가 원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이미지와 실제 인간의 날 것의 모습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실망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결심이 생깁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너지는 존중. 가장 아픈 경우는 가족입니다. 오랫동안 존경했던 아버지.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모습. 고집과 아집의 경계를 넘나드는 말들. 나이 들수록 좁아지는 세계. 자식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알던 아버지가 맞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 이제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못나게 구는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친밀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존중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보면 진비가 사라집니다. 진비가 사라진 자리에는 익숙함이 들어오고 익숙함은 때로 경시칭시의 씨앗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좋다. 그러나 거리는 그보다 더 좋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게 된 사람 곁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지를,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존중을 잃어버리는지를, 거리는 존중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보다 거리감이 중요해지는 이유. 젊었을 때는 관계의 수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리에 불려다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가? 그것이 자신의 가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0을 넘고 60을 넘으면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 아니, 그보다 더 정확히는 관계 이후에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 만나고 나서 더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보며 후회하게 되는 사람. 나를 더 작게 만드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연기를 하게 되는 자리.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가 점점 더 소모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소모되어도 다시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압니다. 무리하면 다음 날이 무겁고 감정의 소비가 심하면 며칠이 무기력합니다. 이것은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알게 된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 않은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성숙입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온을 선택하는 과정.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혼자가 제일 편해요. 그 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혼자가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진심을 내밀었다가 외면당한 기억. 내가 힘들 때 곁에 없던 사람들. 그 기억이 쌓이면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기를 멈춥니다. 그것을 무기력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고요함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거기에서 평온이 자라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은 험하지만 그 끝에 그대 자신이 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지키는 삶. 한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고 이웃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좋은 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60 중반이 되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것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부탁받으면 이전과 달리 한번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왜 저러는 거야? 나이 들더니 이상해졌어. 그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이 상대에게도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 will the max를 말할 때 이것이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힘,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니체의 인간관계 철학. 니체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만 기억하고 그를 허무주의자, 반사회적 철학자로 봅니다. 그러나 니체가 인간관계에 대해 남긴 글들을 천천히 읽으면 그의 시선이 얼마나 정교하고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니체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들처럼 존재하는 우정이 있다. 아름답고 높이 있으며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 있다.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수억 광년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만약 별이 가까이 온다면 그 열기와 폭발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는 별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아도 빛은 닿습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들에게 다가가야 할 이유는 아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살아온 분들은 알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가 사랑을 지키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늙어서 더 다정해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줄 아는 부부입니다. 상대의 하루 모든 것을 캐묻지 않는 부부. 상대의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는 부부.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의 공간이 있는 부부. 그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살아있게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 관계.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우리는 경계징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선이 흐릿해집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나쁜 뜻은 없으니까. 그 명분으로 우리는 서로의 선을 넘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는 부모, 상대의 말에 답을 주려는 배우자, 부탁하지 않은 조언을 건네는 친구. 그것이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때로 무거운 침범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밟지 않는 관계입니다. 상대의 침묵을 침묵으로 두는 것. 상대의 결정을 결정으로 인정하는 것. 상대의 슬픔에 해결책을 주려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경계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서는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진짜 가까운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선을 지키는 거리가 가장 깊은 친밀함을 만들어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빛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길이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밝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가 스스로 빛나고 그 빛이 자연스럽게 닿는 관계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연락이 드문드문해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사람,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관계가 멀리 있어도 오래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이 알게 되어 오히려 소중함을 잊어버린 사람, 익숙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사람, 조금 물러서 보십시오. 가까이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조금의 거리 안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싶어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것, 조용해지고 싶어지는 것, 관계를 줄이고 싶어지는 것. 그것은 당신이 지쳐간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자신을 아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사랑한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사랑.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고요함, 더 긴 여백, 더 담담한 시선. 그것을 가진 사람이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이렇게 지친 마음에 잠시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곁에 멀리 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미워서가 아닌 더 오래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어서 그 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멀리할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거리가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별이 더 오래 빛나듯 우리도 적당한 거리 안에서 서로를 더 오래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